저는 이제 30 중반이 되었고 올해 7살인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며느리를 무시해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스스로 시어머니라는 지위가 무슨 벼슬이나 되는 줄 알고 며느리를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시어머니도 그런 부류에 딱 들어맞는 분입니다. 저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까지 대놓고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습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그냥 어른이니까, 시어머니니까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못 들은 척, 모른 척하며 웃고 넘기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매번 참기만 하겠습니까? 저도 결국엔 한계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느 날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꾹 눌러왔던 말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정말 한마디도 안 남기고 하고 싶은 말을 모조리 다 쏟아부었습니다. 돈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돈으로 저를 협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참아줄 생각도 없고요. 그때 제 말투는 단단했고 제 표정도 냉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어른에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어른인데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냐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도 후회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 더 세게 말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정말 그 정도로 저는 벼랑 끝까지 몰려 있었고 더는 물러설 곳도 없었고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지냈습니다. 단순히 잠시 도움을 드리려고 모신 게 아니라 정말 평생을 시어머니와 함께 살 각오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결심을 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당시 혼자 사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신랑에게 들은 바로는 시어머니는 신랑이 아주 어렸을 때 이혼하셨다고 합니다.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며 살았고 그래서 외롭고 힘든 부분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삶을 조금씩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하기 전까지는 전형적인 전업주부셨다고 합니다. 집안일만 하면서 살았고 이혼한 이후에도 특별히 생계 때문에 고생하진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께서 자식들의 양육비를 꽤 넉넉하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랑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식들 학비나 갑자기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 시아버지가 따로 큰 금액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젊었을 때 잠깐 딱 1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해본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알바식으로 간간히 잠깐 일하신 것뿐이었고 제대로 직장을 다니거나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종종 나는 혼자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를 거다라고 말하셨지만 막상 속사정을 들어보니 전혀 다른 그림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전혀 고생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 혼자 자식 키우며 살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모든 사정을 모르고 그냥 힘들게 사신 분이라고만 생각하며 함께 살기로 결심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희가 너무 순진했고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오신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내뱉을 때마다 저는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애써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부모님이 뭐가 그렇게 무시받을 일이냐고 제 마음속엔 억울함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아빠는 세상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 도우면 도왔지 피해를 주고 산 적은 한 번도 없던 분입니다. 큰 회사를 다닌 건 아니지만 젊을 때부터 한 직장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시며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얼마 전 정년퇴직을 하셨고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빠는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회사 사장님과도 나중엔 형, 동생하며 막역한 사이가 될 만큼 신뢰를 쌓았습니다. 회사의 성장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런 아빠가 정말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아빠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엄마는 저보다 오빠를 조금 더 챙기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전혀 다르셨습니다. 아들, 딸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대해 주셨고 늘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심지어 저희 오빠와 저 두 사람 모두 결혼하고 나서는 오히려 저희가 아빠에게 수고 많으셨다고 이제는 편하게 사시라고 엄마가 몇 년을 조르고 또 졸라서 겨우 퇴직을 결심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저희 엄마도 정말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지금은 아는 분들 가게에 가서 일손을 돕고 용돈 정도 버시긴 하지만 그건 그냥 운동 삼아 다니시는 거고 실제로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도 미리미리 다 해두셔서 걱정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온 부모님인데 시어머니가 그걸 무시하고 비웃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들이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와 오빠는 아빠에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좀 쉬시면서 마음껏 여행도 다니시고 하고 싶던 것도 하면서 여유롭게 사시라고요. 아빠는 항상 알겠다고 웃으며 대답하셨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계속 미루기만 하셨고 결국 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퇴직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빠는 정말 온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살아오셨고 저와 오빠, 그런 아빠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또 다른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바로 신랑과 시어머니 용돈 문제였습니다. 신랑과 얘기를 나눠보니 시어머니는 일을 하지 않으시니 당연히 용돈을 드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말은 이해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해두신 분들이라서 저희나 오빠네가 드리는 용돈이 꼭 필요하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처음부터 양가 공평하게 하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때도 친정에서 저희에게 해준 것이 시댁보다 훨씬 많았고 저희 부부는 맞벌이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 용돈만 챙겨드리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랑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양가 공평하게 하자. 부모님 차별 없이 똑같이 드리자. 다행히 신랑도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몹시 불쾌해하셨습니다. 평소에도 그 불만을 티나게 드러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네 부모는 없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 아들이 번 돈을 꼭 드려야 하냐?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너네 부모라는 말투도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도대체 왜 며느리 앞에서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을 그렇게 무시하듯 너네 부모라고 부르는 걸까요? 더구나 우리 아들이 번 돈이라는 표현도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였고 둘 다 똑같이 벌어오는 돈으로 함께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데 왜 우리 아들 돈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는 마음속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들이 얼마나 사람 마음을 긁고 무너뜨리는지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신랑과 저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걸 시어머니도 분명히 아시면서도 계속 우리 아들이 번 돈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벌어온 돈으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연한 듯 아들 돈이라고만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매달 친정에 보내는 용돈은 사실상 부모님께서 거의 쓰시지도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늘 같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용돈을 받으시면 그냥 고이 쥐고 계셨다가 나중에 손주들 만나면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손주들 용돈으로 다 돌려주셔서 저희도 사실상 손해보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친정 부모님과 외식을 하게 되면 식사 자리에서 거의 매번 부모님이 계산을 하십니다. 물론 저희도 계속해서 식사값을 내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부모님은 항상 더 빠르게 움직이시고 너희는 애 키우느라 바쁘고 힘들 텐데 이런 건 우리가 하겠다며 오히려 걱정을 해주십니다. 신랑도 그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가끔 신랑이 친정에 다녀온 날이면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또 남는 장사했네. 저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오곤 합니다. 신랑이 그렇게 말하는 건 저희가 매달 보내는 용돈은 결국 아이들 용돈으로 되돌아오고 식사 자리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밥까지 얻어먹으니 실속만 챙긴 셈이라는 뜻입니다. 신랑도 항상 그런 점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도 친정에 갈 때마다 늘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식당에서는 본인이 먼저 계산하려고 뭘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려고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늘 더 크게 돌려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신랑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늘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은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분들이야.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를 정도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고 험한 말을 하는 걸 들을 때마다 제 속은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돈에 관련된 것만으로도 저희 부모님은 충분히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제가 감사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손주들을 향한 사랑과 며느리, 사위에 대한 존중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손주들을 정말 끔찍하게 예뻐하십니다. 손주들만 보면 눈빛부터 달라지시고 손주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그렇게도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장난을 치든 실수를 하든 부모가 뭐라 하기 전에 먼저 웃으며 넘기시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는 고 앞으로 너희 부부가 잘 살아야 한다. 우리보다 며느리랑 사위가 훨씬 중요하다. 너희가 행복해야 손주도 행복한 거야. 정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질 정도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와 오빠보다도 며느리와 사위를 더 높여주십니다. 너무 자주 그러셔서 가끔은 저와 오빠가 서운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자식인데 왜 이렇게 며느리랑 사위만 챙기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도 부모님의 진심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오빠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손주들이 밝게 자라나는 걸 보는 게 부모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고 자부심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저 역시 더 감사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늘 우리보다 며느리, 사위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 덕분에 저희 가족은 더 단단하게 뭉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을 함부로 무시하는 말을 할 때마다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들인지, 얼마나 넓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품고 있는 분들인지 알면서도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작년에 드디어 퇴직을 하셨고 퇴직 후에는
그동안 미뤄두셨던 여행을 몇 번 다녀오셨습니다. 해외여행은 여건상 어려워서 국내 여행만 다니셨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며 좋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빠는 늘 그러시듯 어디를 가시든 그냥 다녀오시지 않았습니다. 꼭 그 지역 특산품이나 맛있는 먹거리, 예쁜 기념품을 사오셔서 저희 집에도 나눠주시고 오빠네 집에도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런 모습조차 불편해하셨습니다. 선물을 받으시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마치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네 부모는 쓸데없이 여행 다니면서 돈 쓰고 다닌다고 하더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너무 지나쳤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정말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선물 받으면 그래도 고맙다고 먼저 말씀하시는 게 예의 아닌가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게 변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지금 나한테 어른을 가르치겠다는 거냐? 내가 감히 어딜 가르치려고 들어. 천하에 싸가지 없는 X 같으니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더 이상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에 가슴만 답답하게 쿵쿵 뛰었습니다. 저는 정말 단순한 예의를 이야기한 것뿐이었습니다. 선물 앞에서는 최소한 고맙다는 인사가 기본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그게 시어머니에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무례였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려. 아무리 제가 잘하려고 해도 이런 사람에게선 돌아오는 게 없을 거라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난 겨울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부와 오빠네 가족까지 모두 불러서 여행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일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그때 여행 비용은 전부 저희 부모님이 부담하셨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여행이었습니다. 아빠가 퇴직하시고 나서 평소에도 늘 하시던 말씀 중 하나가 우리 가족 모두 다 같이 좋은 추억을 남기자는 거였고 부모님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저희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듣고 또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저희가 여행 다녀왔다는 얘기가 들리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너네 부모는 퇴직도 했으면서 무슨 자식들 돈까지 쓰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냐? 참 한심하다. 한심해.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여행은 저희 부모님이 비용 다 내셨어요. 저희는 아무 부담도 없었고 부모님이 직접 다 준비하신 거라서 그냥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온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렇다 해도 말이지. 여행을 가려면 부부끼리나 조용히 가지. 뭐하러 자식들까지 끌고 가서 힘들게 하냐? 퇴직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는구나.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순수하게 가족을 위한 마음으로 마련한 자리였고 모두가 웃고 즐기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삐딱한 시선으로 모든 걸 왜곡하며 막말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 시어머니와는 절대로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거려. 그냥 남의 행복이 보기 싫고 남의 부모가 잘해주는 모습이 꼴 보기 싫은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지난달 저희가 분가하기 직전에도 시어머니는 또 한 번 저희 부모님을 두고 험한 말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잠시 여행을 가신다는 소식을 들으시더니 또 뜬금없이 화를 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모진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너네 부모는 뭘 그렇게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냐? 그러다 퇴직금 다 써서 결국 너희한테 손 벌릴 거다. 아주 노망이 났구먼. 그 순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당시 정확한 말투나 표정은 잘 기억도 나지 않지만 시어머니가 정말 저런 식으로 말한 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고 단호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저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 평생 고생하시고 이제 좀 쉬시면서 여행도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곧 어디 공장이라도 나가서 일하실 생각까지 하고 계세요. 평생 돈 한 푼 제대로 못 벌어본 적도 없고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살면서 남 흉이나 보고 험담이나 하시는 어머니 같은 분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제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저도 저런 말을 시어머니에게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정말 처음 듣는 별의별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이 쏟아졌고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조용히 있던 저희 딸아이가 작고 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욕하면 안 돼요.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 어린 딸아이조차 할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알아차릴 정도로 그날 시어머니는 정말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데리고 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울분 섞인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아이가 옆에 있어서 최대한 참으려 했지만 말하다 보니 감정이 북받쳐 올라 결국 목소리가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정말 못 참겠어. 나랑 아이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거야. 어머니랑은 더 못 살겠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집으로 와서 저와 아이의 짐을 직접 챙겨주고 조용히 차에 태워 친정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어머니가 너무 하셨어요. 이제 영영 엄마랑 아이는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당장 데려다 줄 겁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 전화기 너머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끝도 없이 쏟아지는 욕을 듣고 있자니 남편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을 때 저는 부모님께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에 좀 오래 있으려고요. 분가하기 전에 부모님이랑 더 같이 지내고 싶어서 왔어요. 부모님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반겨주셨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이미 많은 걸 눈치채신 듯 했습니다.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부모님도 제 속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친정에 머무는 동안 남편도 변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너무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 편 못 듭니다. 영영 엄마가 어머니와는 절대 다시 안 보겠다고 해도 저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나중에 저에게 또 전화를 걸어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너 같은 여우 같은 엑스이 어디 있냐며 듣지도 못한 온갖 욕설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욕을 듣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저도 모르게 미친년이란 말이 튀어나왔고 전화가 끊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제가 욕한 걸 들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계속 다시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사하는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가서 짐을 정리하고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또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분노를 사귀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그 소리는 작지만 너무도 날카롭게 제 귀에 꽂혔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냥 묵묵히 집만 챙기고 조용히 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집만 빼서 나가면 분명히 후회할 거야. 지금 아니면 절대 다시는 말할 기회조차 없을지도 몰라. 결국 저는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향해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여기서 짐을 다 빼고 나가면 저는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하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눈치를 챘는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과 아이를 봐서 정말 참고 또 참으며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한테 어떻게 하시든 저는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 무던히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두고 어머니께서 저한테 했던 험담과 막말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면서도 눈을 단단히 감고 속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께 했던 그 모든 험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전까지 저는 절대로 다시 이 집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시든 저도 절대 물러설 생각 없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다시 억지를 부리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못 참으면 내가 어쩔 건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저는 웃으며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어머니한테 뭘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드릴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네요. 지금까지 어머니께 드리던 용돈, 그거 끊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얼굴이 일그러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뭔데 감히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냐. 저도 같이 벌고 있습니다. 어머니. 게다가 저희 집 돈 관리는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저희 부부가 버는 돈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 말을 하며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가볍고 쿨한 듯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혼하면 이혼했지. 이제 어머니께 돈 드릴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졌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건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일하시면서 스스로 쓰실 돈은 충분히 벌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쓰고 남는 돈 있으면 우리 부모님처럼 손주 용돈으로 주시면 되겠네요. 그 말을 던지고 저는 더 이상 미련 없이 말했습니다. 남은 짐은 신랑한테 맡길게요. 저는 이만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은 채 한마디 더 하지 않고 조용히 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삿짐을 다 빼고 나온 후 한동안은 정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쌓여있는 짐 정리에 매달렸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분주한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이가 잠든 뒤 남편과 오랜만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우리 이제 어머니한테 드리던 용돈 당분간은 주지 말자. 저는 남편의 말이 조금 의외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무슨 돈으로 사시는데?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주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한동안만 그렇게 해보자. 어머니도 이제는 좀 깨달을 때가 됐어. 스스로 돈을 벌든지 아니면 사과를 하든지 가게 해야지. 저는 남편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번 일 겪고 나니까 우리 관계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아서 그래.
나는 내가 너무 상처받은 것도 걱정이고 우리 사이까지 멀어질까봐 겁난다. 게다가 아이 교육에도 절대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고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분명 저는 그동안 누구보다 힘들고 억울했지만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서는 남편을 보니 또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우리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라 걱정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그 걱정마저도 사치라는 걸 깨달았어. 어머니가 진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이번엔 스스로 변해야 해.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결심이 단단하다는 걸 느꼈고 이번엔 정말 제대로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짧고 단호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저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실 말이 있으시면 신랑과 통화하세요. 그 문자를 보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약간 떨리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는 시어머니일 뿐이지만 남편에게는 그래도 평생 어머니인 분이잖아요. 그런 어머니를 두고 남편이 마음 편할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남편도 저를 위해 큰 결심을 내려줬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가 또 전화해서 난리치면 돈 문제를 가지고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살짝 겁이 났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그런 강한 말투나 행동이 익숙하지 않았고 돈을 무기로 삼아서 말을 하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내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만큼은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분가하는 날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말을 다 쏟아냈던 그 순간만큼은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래도 그날 한마디 제대로 하고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후회 없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